그런 경우가 지금 별로 그런 사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하고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때는 사실 하시는 게 답이에요.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독님이 또 잠깐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이혼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뭐 궁금하신 점이 뭐든지 저는 무엇이든 답해드려요. 이거 컨셉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감독님이 퉁각이시거든요. 미혼남이신데 뭐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십니까?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알고 보니까 전과자다. 경제 경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결혼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될까? 아니면 이 결혼을 무마시키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게 좋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한 번에 짬뽕 됐어요. 일단 상견례 상황에서 지금 뭐 내가 모르던 전과자라든지 뭐 모르던 심각한 상황이 발견이 됐다. 그걸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결혼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혼 파기 내지는 이미 살고 있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먼저 살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혼 파기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약혼 파기하면은 그동안 줬던 뭐 예물 반환의 문제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약혼 파기의 문제는 그 상견례 상태에서 이제 알아서 헤어지게 됐을 때는. 근데 그게 약혼 파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 그럼 이제 혼인 취소 사유 이거 문제가 나오죠. 혼인 무효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혼인 무효는 혼인의 의사 자체가 애초에 없어가지고 혼인 성립이 안 됐다고 할 때 혼인 무효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혼인 무효라는 거는 제가 살면서 16년 역사상 딱 2번 정도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혼인 무효를 시키는데. 그것도 진짜 이례적인 경우인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해외에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뭐 베트남 뭐 이렇게. 근데 결혼하자마자 그런 사람들은 가출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국제 결혼으로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결혼했다가 바로 가출하고 이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혼이 되지 혼인 무효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남자분을 솔직히 말해서 딱 봤더니 아니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조금 나이가 많은 정도였는데 아니 뭐 8살 10살 차이 요즘에 17살 차이 막 많은데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이혼이 되면서 소위 말해 빨간 줄이 가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제가 혼인 무효로 구해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혼인 사실을 혼인 무효로 구해드린 적이 있어요. 집을 너무 빨리 가출해버렸던 경우. 그리고 또 한 번은 애초부터 왜 그 국적 취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혼인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 혼인 무효 시킨 적이 있고요. 그렇게 2번. 그 외에는 혼인 취소 사유예요. 전 사실 많은 사건을 해가지고 결혼한 뒤에 에이즈가 발각돼가지고 발견이지 발견. 에이즈가 발견돼가지고 혼인 취소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그쪽에서는 알고 시댁에서도 그걸 알고 결혼을 시켰다니까요. 그게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집 줄게. 집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아들하고 그냥 살아라. 혼인 취소. 그래서 혼인 무효 취소 이런 거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는 이런 일은 해결하기가 어렵죠. 결혼을 하고 나서 진짜 결혼하기 전에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큰 이유는 없지만 마음이 안 간다. 네. 마음이 가지 않아서 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양측 부모님께도 말할 끈덕지가 없고 내 마음이 그냥 마냥 떴다 해서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과연 이런 경우 참 그래.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 2가지가 있네요.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마음이 뜨는 경우란 일반적이지 그것이 특이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정도 성숙한 그 인격적인 부분을 갖추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한 거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참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참아봐야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제가 느끼는 피부로 체감하는 그거는 안 참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쪽이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이혼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안 된다 이혼 못한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돌아섰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유책 배우자 유책성 뭐 가정폭력을 했다 뭐 외도를 했다 아니면은 뭐 생활비를 하나도 안 준다 뭐 애한테 뭐 함부로 한다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다 특별한 그런 엄청난 이건 도저히 못 살겠네 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이혼 청구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상대방도 그런 경우에 그냥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권하고 싶은 건 특별한 사실은 유책 배우자로서 원래는 왜 네가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 막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별로 그런 사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하고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때는 사실 이혼 조정 신청 하시는 게 답이에요. 이혼 조정 신청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점들을 이혼함에 있어서 조건을 조율해 줄 의사가 있으니 이혼을 하자라고 신청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 중에 한쪽이 뭐 아내 측이든 남편 측이든 주식이나 코인, 뭐 로또가 돼서 갑자기 금전적으로 확 올라갔다. 그럴 때는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이 떠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쉽게 말해서 반대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긴 어떻게 돼요. 이혼을 안 한다고 해야지. 근데 그러면은 이혼을 어쨌든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오히려? 원래는 유책 배우자는 어때요? 이혼이 안 돼. 내가 바람을 피워서 외도한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이 안 돼, 너 돌아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 이혼을 못 해요. 홍상수 봐봐, 이혼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원래 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금 더 빨리 자꾸 조금씩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어요. 뭐냐면 유책주의,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몇 해 전까지 판례는 어떤 식으로 문구를 썼냐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분하게 자식과 배우자에게 위자되었을 경우 위자료를 준다든지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봤는데도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적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주고 그거를 많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에는 이혼이 된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쓰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획기적으로 조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야, 너가 바람 피워서 잘못된 시작은 맞긴 맞는데 그 뒤로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얘가 너 왜 이랬냐면서 때리고 싸우고 왜 그때 나 배신했냐면서 때리고 싸우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고 해가지고 한 집에 결국은 살기도 어려운 상태가 돼서 별거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그 별거가 결국은 쟤가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가서 생기는 문제였을지언정 그 별거 돼가지고 이미 헤어진 상태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저쪽이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그럼 살려면 어떻게 완전히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또 맨날 비난하고 문제 삼는 경우 그때는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례가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너무 견디기 힘들면 나오시라는 말도 왕왕 하긴 해요. 옛날과 다르게. 트렌드. 뭐 총각이신데 제 유튜브에 협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암울한 미래를. 근데 이혼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면 안 맞는 사람들은 또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디자인해서 많이 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신기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우리들 그냥 색안경 끼고 보기로는 어떤 사람하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한 번 이혼을 한 걸 봤을 때 좀 성격이 모나가지고 무난하지 않고 두 번째 재혼의 생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잘 사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도 해요. 응차 가면 벤츠 온다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혼이 디자인이거든요. 잘 이혼하고 또 잘 꾸리시고.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